반갑습니다. KT 융합기술원 AI DXL 연구소에서 저는 비전 AI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KT는 그 비전 AI를 가지고 헬스케어 쪽에 쓰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음식 이미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쪽에 쓰려고 하고 있고, 일단 피부 시술 예측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가지고 필러 맞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예측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AI 스크리닝 기술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료 영상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좀 사전에 좀 체크해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초음파 쪽은 좀 생소하실 텐데, 갑상선 초음파를 진단해가지고 갑상선 쪽이 좀 과잉 진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 관리 디지털 추 기술을 얘기하고, 아까 카카오에서 얘기한 거는 비슷한 건데, 요즘 단짠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 많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먹는 거, 운동량, 혈당 수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좀 얼마 후에 얼마의 혈당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그런 AI 모델입니다. 이런 쪽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음식인식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마주쳤던 이슈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아마 지금 음식인식 앱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다들 잘 하긴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런 이슈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을 해결한다 그러면 좀 더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술들이 잖아요. 보통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넷 21K 같은 경우가 2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합니다. 즉 21,000개 중에 3개인지만 잘 구분해내면 괜찮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식약처, 이제 음식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식약처의 슈팅이라는 분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9만 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의 엔진으로 9만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종류가 많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학습할 데이터가 많이 라벨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당 한 200점만 라벨링을 한다고 해도 9만 장이면 1,800만 장을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요즘 이제 저런 기법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벨링 없는 몇억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표현력을 높인 다음에, 정작 음식 데이터는 라벨링된 데이터는 조금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적게 쓰고,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 간의 상관관계 정보를 좀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게 김바지 콜라하고 커피인데 비슷하죠. 그래서 음식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에서 옆에 있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저거 같은 경우는 콜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상관관계를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분들이 좀 더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푸드테크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16년에 대형 카스테라 나왔고, 17년에 명랑한도그가 나왔더라고요. 18년도에는 역시 속독이 나왔었고, 19년도에는 마라탕이 나왔었고요. 20년도에는 달고나 커피가 유행을 했었고, 21년도에는 오이스터 커피, 22년도에는 아빠들이 힘들게 했던 포켓몬빵,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탕후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음식 인식 엔진은 이걸 다 계속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나 MLOS 이런 부분들을 잘 오퍼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도 따라잡지 않으면 고객들은 계속 체감 정확과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노력이 좀 기울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 데이터 품질입니다. 보통 AI 쪽에서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저렇게 특징을 알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음식이랑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 핫도그도 해보면 헷갈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잘 훈련된 모델을 성능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정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섭취량입니다. 저희가 음식인식 기술 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먹는 양을 어떻게 맞추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못 맞춥니다. 못 맞추고, 그렇지만 다행히 고맙게도 저기 시장차에서 저런 DB를 해주셔가지고 된장찌개는 평균 보통 일회 제공량이 200g입니다. 그래서 200g의 양의 양 정보를 저렇게 쭉 알려주셔서 그걸 활용을 하는데, 저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된장찌개가 메인 요리로 나온 경우랑 저렇게 식판에 국 한 줄씩 나온 경우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기는 합니다. 덱센서 써가지고 식사 전후 이미지의 높이 차이, 또 식사 전후 이미지의 면적 차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적어도 당연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한다고 보면 단단히 음식 인식 쪽에서는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 인식 기술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일단 크게 이제 웰니스 산업에서 식이 관리나 건강 관리에 대해 편리한 UX 쪽으로 쓰면 할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제가 한번 식단 관리나 건강 관리 쪽 앱이 몇 개나 되는지 세보려다가 한 100개 넘어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특히 많은 수가 식단 관리 좋은 점, 굉장히 좋은 피처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음식을 숙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사용자들이 꾸준하게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음식 인식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몇 가지 몇몇 앱들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DX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디컬 산업 쪽입니다. 특히 메디컬 산업의 만성질환자 관리에 많이 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토리프로몬이랑 같이 하고 있는 당뇨관리 디지털 치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자는 평소에 생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활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들이 불편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실제로 그것들이 제가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이라든가 활동량 측정이라든가 인슐린 주입기를 이런 다 웨어러블로 좀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식이관리 쪽에서도 식품으로 입력을 그러니까 사진만 찍으면 입력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그런 관리한 노력을 줄여주자. 이게 목표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헬스 당뇨 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즉 새벽에 혈당이 치는지, 저녁에 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혈당이고 어떤 걸 먹었으니까 얼마 후에는 혈당이 이만큼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최적 인슐린 양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루틴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이제 AM 푸드테이블이라는 걸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는 사실은 외부 앱 서비스는 아니고요.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API를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경력 트윈 쪽 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 상태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위스 찍으면은 API에서 서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100%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이 있으면은 탑5를 제공해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의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용해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걸 하고 있고 KPAI 푸드테크가 어떤 API 서비스인지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이제 식단 관리나 건강 관리 같은 원리 서비스,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 같은 메디컬 서비스에 DX가 일어나지 않을까, 디지털 혁신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